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도로를 운전해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꺼져버린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서울에서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특히 송파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싱크홀, 즉 도로 함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유비무환, 미리 준비하면 환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땅밑을 탐사하면서 100개가 넘는 도로 함몰 우려 지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서울시 관계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미리 준비에 착수한 경기도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관광업계와 공동으로 중국 상하이와 우한 지역을 돌면서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요즘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태양의 후예 경기도 촬영지를 관광 코스로 소개한다고 하는군요. 파주 DMZ 캠프 그리브스입니다. 이 밖에도 고향 낭농 체험, 각종 아울렛, 아트밸리, 아침고요 수목원 같은 경기도 내 주요 관광지를 묶어서 홍보한다고 하는데요. 6,000명이 넘는 유커들이 치킨과 맥주를 마셨던 그런 진풍경을 이번에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첫 곡은요, 아바의 맘마미아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벌써 458만 개. 이치, 왜 찾는 걸까요? 이치는 약이죠. 먹지 않는 잇몸약. 부은 잇몸이 싹. 많은 분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죠. 이치는 아픈 잇몸을 직접 치료합니다.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차표 동아약품. 봄 햇살, 따스한 음악, 그리고 카누 브런치. 역시 브런치의 완성은 좋은 커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운 카페, 카누. 아무리 더운 날도 당신은 휘파람을 불게 될 겁니다. 2배 더 시원한 휘센이 당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을 테니 2배 더 시원한 휘센으로 세상 모든 더위 휘.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싱크홀, 즉 도로 함몰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대를 미리 탐사하고 있는 서울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공 105개가 발견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자세한 내용 서울시 도로관리과 최현우 팀장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예. 동공 105개가 발견됐다 하는데 동공이 정확하게 뭔가요? 동공이라 하면 지하에 숨어있는 네. 빈 공간을 뜻하는데요. 텅 빈 곳. 예, 그렇죠. 텅 비어있는 공간을 뜻하는데, 요게 이제 차량이나 어떤 진동이나 뭐 네. 어떤 외부의 그 힘에 의해서 힘을 가하게 되면 붕괴를 합니다. 붕괴가 되면 그때 이제 함몰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죠. 땅 밑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그 위에 무거운 차량 같은 게 막 지나가고 하다가, 그렇죠, 이게 힘이 가해지고 밑으로 푹 꺼질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 푹 꺼지기 직전에 이 공간들이 서울에서만 105곳이 발견됐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참, 큰일이네요, 진짜. 딱 말씀만 들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사태인지 일단 좀 걱정이 앞서는데, 이번에 동공 탐사 용역을 실시하게 된 좀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서울시는 이제 그 도시가, 만들어진 지가 거의 한 40년이 되어 갑니다. 예. 즉, 이 말은 그 기반 시설이라고 하죠. 도로나 지하에 이제 그 파이프라인, 뭐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 뭐 지하철,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진 지가 한 40년이 되어 갑니다. 예. 그래서 그 같은 것들이 한 50년 이상 지나게 되면
도시 노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네. 도시 노화가 진행되면 이 같은 그 도로 함몰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도 있었고, 뭐, 지난해 2월에는 그 용산역 앞에서 도로 함몰이 있었잖아요. 싱크홀이. 네, 맞습니다. 뭐, 그때 이후로 좀 예방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용산역 그 도로 함몰이 예. 그 시민들이 빠지고 또 그 굉장히 그 위험한 수준으로 예. 이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국내의 그 어떤 탐사 기술이 예, 부족한 예. 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해외 외국의 우수한 기술들을 도입해가지고 예. 본격적으로 동공 탐사를 하게 됐죠. 그럼 지금 그 탐사가 다 끝난 건가요? 아직 진행 중인가요? 동공 탐사는 주요 그 도로 함몰이 예.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개연성이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예. 무거운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간선도로죠. 예. 네, 그와 같은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계속 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 간선도로도 간선도로지만은 그 서울 시내 뭐 송파구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 주변으로 굉장히 그 싱크홀 관련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싱크홀이라기보다 이제 통상적으로 예. 집안이 이렇게 꺼지거나 심화하는 그런 현상은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현상이죠. 그럼 그 간선도로나 이런 데 말고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나요? 예, 다른 게 이제 위 자치구에서 예. 관련한 그런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 함몰의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발견된 105개의 동공 같은 경우는 일단 걱정할 정도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저희들이 탐사를 해서 다양한 동공을 지금 발견하고 있죠. 예. 그 중에 이제 좀 가장 위험하다고 붕괴가 곧 될 것 같다. 예. 그런 이제 A급으로 분류를 하고 또 그보다 조금 안전한 것들을 B급으로 분류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제 국내 기술이 이제 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좀 안전한 것들이 이제 동공이 인제 발생한 조그맣게 우리가 주먹 크기보다 비슷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C급으로 분류를 해서 예. 조그만 것들은 이제 어떤 동공 탐사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A급은 한 61곳 정도, 그리고 B급이 35개, C급이 8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이 지역들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 싱크홀이 자주 났던 이런 지역들을 보면은 뭔가 좀 그 땅 안에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적으로 특징이 있다고 하기보다, 예. 우선은 지하철이 다닌다든가,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다든가, 하수관. 아니면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다든가, 예. 아니면 또 상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다든가, 이런 물이나 깊은 지하철 예. 터널들이 지나가는 그런 곳들을 대상으로 도로 함몰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특히 이제 불량 노후 하수관 같은 경우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이 새고 이러면은 그쪽에 막 흙이 깎이고 쓸려 나가고 그런 식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토질, 예. 즉 우리가 이제 도로를 조성하는 곳에는 대부분 토질이 이제 모래질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모래라는 것은 50% 이상 이렇게 다른 흙도 같이 이제 혼합을 하겠지만 예. 대부분 이제 모래를 많이 투입을 해서 이렇게 섞여 있는 흙을 이렇게 도로를 건설할 때 예. 이제 모래를 이제 깔고 이렇게 그 위에 이제 아스팔트를 깔고 이렇게 하는데 예. 이러한 모래의 특징이 도로를 조성하는데 가장 유리한 흙이지만 예. 또 그게 이제 물에 쓸려갈 수 있는 가장 또 유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예, 팀장님 이 불량 노후 하수관 주변으로 동공이 많이 발견됐다 하면은 이게 그 하수관도 좀 지표면에 가까운 쪽이 있고 더 깊은 곳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탐사 장비가 그 지하 몇 미터까지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동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한 예. 1m 내외 내외이고 그보다 더 깊은 곳은 동공 탐사가는 가능하지만 예.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차량 형식으로 이렇게는 발견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군요. 이제 그 한 장소에서 뭐 정찰을 해서 뭐 몇 시간 동안 예. 지하를 이렇게 탐사를 하다 보면 지하 깊은 곳까지는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지표 투과 레이더 뭐 이런 장비로 이렇게 탐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맞습니다. 그런 장비들 활용하는데 이게 저희가 그 제작진이 함께 취재를 해봤습니다. 너무 이제 무섭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땅 꺼지고 이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 제2롯데월드나 석촌 지하차도 같은 경우 특히 이쪽에 그 경북대학교 우종태 교수를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예, 예. 탐사 장비 성능이 이게 좀 아주 깊은 곳에 상수도관이 매립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정말 그 땅속 깊숙한 곳에 발생되어 있는 동공을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럴 가능성도 좀 제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동공 탐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깊이가 이제 약 제가 1m 정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또 그러고 보면 서울시에서 매설되어 있는 하수관들은 대개 1m 밑에 매설되어 있고 또 그보다도 깊은 곳은 한 2m 정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큰 어떤 물이 지하에 우리가 그 강이라고 할까, 도랑이라고 할까 이러한 형태의 그런 형태의 물을 보내기 위해서는 지하에 큰 이제 구조물로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물을 흘려 보내고 있죠. 그와 같은 것들은 지하 깊숙한 곳에 있고 대부분 90% 이상 관로 형식으로 된 조그만한 것들은 지하 1m 정도 매설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우종태 교수에 따르면은 그 지대가 약한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잠실 주변 지역 특히 상하수도관이 더 깊이 매립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동공은 근본적으로 지하에 지금 지하철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은 것도 동공이죠. 비어있는 크게 봤을 때는 지하에 깊숙한 곳에 동공이 만약에 있다 하면 그 위에 지반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붕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래도 또 좀 시민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한번 행정적으로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민들이 좀 뭔가 지진의 전조 현상처럼 좀 제보할 수 있는 조짐이나 징후 같은 게 있을까요? 사전에 도로 화물이 붕괴될 것 같다. 그러한 것들은 잘 모르는가요? 시민들께서는 알기 어렵고 혹시 이제 아스팔트가 이렇게 밑으로 처짐이 있다든가 약간 치마 현상을 보이면은 저희 서울시 120번으로 그냥 통화를 해주시면 바로 이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현장에 긴급 출동해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좀 봐주세요. 이렇게 좀 신고를 할 수 있군요. 네, 120번이라고 이제 다산콜 서울시 다산콜로 120 통화를 하시면 바로 이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좀 대책이 궁금한데요. 발견된 동공들도 있고 향후에 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함몰 개연성이 높은 주요 관수물에 대해서는 3년 주기로 반복적으로 탐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 외의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어떤 도로함몰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을 해서 그러한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비무환이 있죠. 이렇게 좀 미리미리 발견된 곳들 안전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최현우 도로관리과 팀장이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 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최범석입니다. 인천에서 운전한 지 1년 됐어요. 화물차 하다가요. 장거리 다니기 지루해가지고 택시로 전화를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버스 타기 불편하는데 택시로 모셔다 댔을 때 고마워해요. 부모님 갖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보람 느껴요. 어린애들 차에 탔을 때하고 환자분들 탔을 때 모시다 드리면 좀 보람을 느껴요. 수입이다 보니까 차 막힐 때가 제일 힘들고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수입 면에서도 굉장히 힘든 편이죠.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인고속도로 경인로 굉장히 막혀요. 역 주위에 아침 출퇴근 시간 로타리 큰 사거리 쪽으로는 아침에 차 막힐 때 접촉사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요. 차가 좀 많이 막히는 편이라. 요즘에 기름값이 싸서 차들이 밖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운행을 자제하는 게 제일 사고가 안 나는 안전운전 방법이에요. 다른 건 없고요. 첫째도 방어운전, 둘째도 방어운전이에요. 복잡하고 막히고 하는데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인천 지역에서는 강화 쪽으로 드라이브 하기는 제일 좋을 거예요. 꽃들도 이제 피기 시작하고 여유를 가지고 강화 쪽으로 드라이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뻥 뚫려서. 경기가 좀 좋아져가지고 손님 많은 게 제일 바라는 거고요. 국민 모두가 시원시원한 길 다니면서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죠. 네, 최범석 기사님이었습니다. 인천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아, 그렇죠. 도로도 좀 시원하게 뚫리고 우리 경기도 좀 경제적 상황도 좀 시원하게 좀 잘 풀려서 우리 택시 기사님들을 비롯한 많은 또 우리 시민들, 서민들이 정말 먹고 사는데 큰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을 모실 때 참 보람차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로 인해서 나도 만족스럽고 이게 정말 최고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범성님 늘 안전운전 하시고요. 방어운전, 둘째도 방어운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안전하게 잘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였습니다.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참여하시면요. 선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요. 데보라 콕스의 Nobody's Supposed to be Here 준비했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주파수 고정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UHD 시대란다. 4K로 사. 아니야. 크게 봐야지, 크게. 대화면으로 해, 대화면. 아니지. 잘 빠진 커브드로. 박성홍 씨,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롯데 하이마트 TV 대전. 언제라고?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가자!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피아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잘 들어. 이게 헝그리 정신이야. 너 배고파? 나 롯데리아. 인터넷 안 켜? 빨리 켜. 롯데리아 홈서비스 검색해. 롯데리아 모바일 앱 다운받아. 2번 받아. 전화번호 눌러. 그냥 막 눌러. 1600-9999. 헝그리 할 때 뭐라 그랬지? 이름 모를 꽃의 향기, 햇빛 부서지는 나뭇잎, 요정, 신화.
음악으로 시를 쓴 것 같은 이 곡,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삼다도라 제주에는 삼다수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폼이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일어나는 폼, 먹는 폼, 쉬는 폼, 잠드는 폼까지. 알고 보면 우리 생활은 다 폼에서 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자, 이제 있던 폼은 새로워지고 없던 폼까지 생기는 놀라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생활의 폼이 바뀐다.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 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 하세요. 위생관리와 타퍼 교체는 기본,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이며 업그레이드는 신규 렌탈 계약 시 제공됩니다. 초정탄산수 작사 작곡 저 유정이가 피처링한 소정송. 물이 다르니까 탄산수가 살아있죠? 세계 3대 강탄수 초정의 물로 일으킨 파란 초정탄산수. 수학, 실력과 학습 습관은 다 다른데 선생님 하나로 될까? 수준별 맞춤 문제는 북클럽 선생님, 1:1 맞춤 관리엔 싱크빅 선생님, 심화학습은 수학 전문 두개다 선생님. 실력 따라 습관 따라 선생님 3명으로 학습을 디자인하다. 웅진 북클럽 스터디. 네, 맛있는 여행 코너입니다. 자, 요즘 봄을 만끽하기에 좋은 곳만 콕콕 짚어서 알려주시는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쵸. 자, 이제 꽃을 구경하기 참 좋은 시절인데 전국의 지천에 네. 꽃물결이 일렁이고 있죠. 흐드러지게 피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참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되시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올 봄에는 이 방송 때문이기도 하지만 꽃 따라 계속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길 따라 꽃 따라. 길 따라 꽃 따라 꽃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면 되나요? 오늘은 충남 서산으로 가겠습니다. 충남 서산. 네. 네. 제가 서산에 꽃 보러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하더라고요. 서산하면 딱 떠오르진 않는데요. 그렇죠. 서산하면 마이삼존불이 많이 떠오르죠. 마이삼존불. 네.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곳은 노란 수선화의 물결이 아름다운 유기방 가옥이라는 곳이에요. 유기방 가옥이요? 그게 뭐죠? 그 유기방은 그 이름이고요. 사람의 이름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분이 그 한옥 사람 이름이군요. 네. 유기방 씨라는 분의 한옥인데요. 네. 정확하게 연대는 알려져 있진 않는데 1900년도 초에 만들어진 네. 한옥 집이에요. 여기 이제 그 충남도 민속문화재로 선정된 가옥인데 이 집이 되게 멋스럽거든요. 네. 벌써 100년이 넘은 한옥 가옥이기도 한데 이 집보다 더 아름다운 게 이 집이 집을 따라서 U자형 토담을 두르고 있는데 그 토담 뒤로 정말 일렁이는 수선화의 물결이 지금 한창 펼쳐져 있어요. 수선화요? 네. 노란 꽃잎이 예쁜? 그렇죠. 수선화는 색깔이 두 종류예요. 하얀 네. 수선화도 있고 노란 수선화도 있는데 이 유기방 가옥에 가시면 정말 노란 물결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 수선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왜 꽃 속에 꽃이 더 하나 있는 꽃 있잖아요. 노란 네네네. 꽃 안쪽에 약간 주홍빛의 꽃이 하나 더 들어 있어서 맞아요. 장난감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하나에 대해 한 송이씩 피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가면 좀 일렁이는 꽃물결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천천히 바라보고 있으면 꽃들이 한들 한들 춤을 춰요. 긴 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하나하나 꽃들이 이렇게 꽃들이 하나하나 보면 이렇게 별 모양을 하고 있어서 네. 달 아래서 약간 별들이 춤추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군요. 자, 수선화 그리고 1900년 되면은 100년이 넘은 고택인데. 네, 또 이 집이 좋은 게 들어가면 이 집도 그냥 구경할 수가 있어요. 툇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마당을 풍경을 보거나 서산 앞에 그 마을 풍경을 보는 느낌도 되게 좋고 사람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집에 온기가 있는데 그 온기 있는 한옥에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리고 고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한다고 문을 닫아놨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편안하게 툇마루에 앉아볼 수도 있고 이제 꽃을 보러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주인장 아주머님이
음식점이 간단한 요깃거리를 판매하시더라고요. 어허. 국수랑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국수랑 파전, 뭐 호박전, 이렇게 뭐 간단하게 마실 거리 식혜, 고추장 된장도 파시고. 절로 백제의 미소가 지어지네요. 네, 그죠? 그래서 그냥 그 마당에 들어가서 집도 구경하고 국수 후루룩 한 그릇 먹고 나오기도 굉장히 좋아요. 아니 근데 거기 꽃이 왜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이 주인장 되시는 유기방 씨께서 서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집을 봤으면 좋겠고 이 공간을 좀 약간 뭔가 살리기 위해서 15년 전부터 꽃을 조금씩 심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게 15년이 지나면서 정말 유명한 꽃의 약간 스팟이 된 거죠. 그렇군요. 봄철 되면 사진 찍으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네. 그리고 이게 해가 제가 한 3년째 가는데 갈 때마다 그 꽃을 심어놓는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서 네. 확장되기도 하고 길도 되게 잘 다져놓으셨고 사이사이 예쁜 벤치들도 놓여 있어서 그냥 가족들이 연인들이 나들이 가기도 되게 좋고 무엇보다 사진 찍기 좋은 스팟이 정말 많아서 아, 그거 참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봄날에 예쁜 사진을 남기기 굉장히 좋아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 서산 쪽이면 대중교통이 나을까요? 아니면 승용차로 가는 게 나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서산 여미리 쪽이어서 대중교통으로 가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가능하면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 네. 서해안 타고 가시다가 서단 나들목 나와서 여미리 쪽으로 가면 바로 금방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말씀해 주셨던 그 파전, 네. 국수 그거 먹으면 됩니까? 네, 제가 이 집의 그 분위기로 먹었지 그닥 맛이 있진 않더라고요. 제가 서산에 가면 좀 이 집에서 멀긴 하지만 서산 시내에 개국지 백반을 하는 식당이 있어요. 진땡집이라고. 무슨 백반이요? 개국지 백반이요. 그게 뭔가요? 아, 그 개국지는 뭐냐면 서산 태안 지역의 약간 토속 음식인데 네. 과거에 이제 게장을 담궜던 국물에 그 국물이 아까워가지고 묵은 김치를 넣어서 끓여 먹던 음식이에요. 개국지. 예, 그래서 오. 그러니까 그 지역만의 약간 꽃게가 들어간 김치 네. 형태의 약간 찌개같이 나오는데 네. 지금 과거처럼 이렇게 게장을 담근 국물에다가 뭐 김치를 담근 형태는 아닌데 그 맛을 재현하고 있는 집이에요. 이 찌개도 그 개국지 맛도 맛인데 1인 7,000원에 이렇게 동그란 쟁반에 15가지의 반찬이 담겨서 나와요. 그 상을 받으면 진짜 뿌듯하고 그리고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좋은 게 혼자 가도 1인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나오는 찬들만 봐도 기본 찌개류가 4가지 정도가 나와요. 네. 개국지가 나오고 김치찌개, 시래기장, 호박찌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감태, 김, 게장, 어리굴젓에서 나물들까지 나와서 진짜 밥을 이야, 제가 아무리 잘 진짜 먹긴 해도 푸짐하네요. 밥을 잘 먹어도 2그릇까지는 안 먹는데 이 집 가면 꼭 2그릇씩 먹게 돼요. 그 찬들이 너무 맛깔지고 입에 짝짝 붙어서. 참 이 간장게장 우리는 그냥 밥도둑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국지라는 또 음식이 있었군요. 그리고 왜 게가 내어내는 국물이 굉장히 구수하잖아요. 그쵸. 그게 김치랑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감칠맛은 기가 막힙니다. 네, 이 봄철 또 꽃게가 맛있기 때문에 네. 한번 또 참고해서 충남 서산의 유기방 가옥 한번 이번 주말에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여행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자, 오늘도 쉽고 재밌게 중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네. 정병진 아나운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过得好吗?过得挺好的. 네. 선생님은 물건 고를 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은 바로 구매하세요? 저 우유부단해서 고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안 사는 경우도 많아요. 아유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안 사요.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에요. 남편분의 이야기는 다를 텐데요. 요새는 좀 그러네. 고민하다 안 사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제가 뭐 먹는 거 외에는 다 아내가 결정을 해주니까 뭐 옷을 사거나 이럴 때 네.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중국어로 이렇게 이건 어때? 뭐 저건 어때? 그런 어떤 지시대명사라고 하나요? 네.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걸 한번 배워보죠. 좋습니다. 중국어로 이것이란 표현은요, 这个라고 해요. 네? 这个. 이건데 这个? 네. 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중국어 처음 배울 때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这个. 이거는 这个고요. 네. 그다음에 저것은 那个예요. 那个. 한 번 더, 那个. 那个. 네, 그렇죠. 오. 요게 회화체 발음으로는 조금 다른데요. 네. 회화체에서 중국인들은 这个를 这个라고 해요. 这个. 这个. 네, 这个. 이걸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둘 다 这个. 알려드리려고요. 아. 네, 이것은 这个. 네. 这个. 그다음에 저것은 那个. 那个. 네. 헷갈릴 수 있겠네요. 네. 이건데 이것은 저거라고 하니까. 这个. 네, 이것은 这个. 这个. 그다음에 저것은 那个.
那个 그다음에 어때라고 물어볼 때는 怎么样怎么样 한 번 더 怎么样 이건 우리도 배웠잖아요. 네, 배웠었죠. 过得怎么样 네, 过得怎么样할 때 네. 怎么样이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어때는 这个怎么样这个怎么样 그다음에 저건 어때는 那个怎么样那个怎么样 네, 한 번씩 더요. 네. 이건 어때? 这个怎么样这个怎么样 저건 어때? 那个怎么样那个怎么样 네, 청취자 여러분도 잘 듣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뭔가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요령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령이요. 일단 怎么样이란 표현은 어때란 뜻이었잖아요. 어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这个라고 발음했잖아요. 네네. 뭔가 손가락으로 물건을 지금 가리키세요. 다. 네. 그래서 이것이라는 표현을 这个라고 했죠. 这个这个怎么样这个怎么样 그다음에 저것은 那个怎么样那个怎么样 그렇죠. 뭔가를 가리키면서 행동을 취하면서 공부하시면 중국어 쉽게 와닿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워보죠. 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자, 5722번님. 这个怎么样那个怎么样 제가 이거 따라하면서 있으니까 그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아, 네. 뭐 어때요? 뭐 내가 중국어 배우겠다는데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계신 우리 5722번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선물 드리고 싶은데 이제 드릴 수 있는 게 제 목소리밖에 없네요. 힘내세요. 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이렇게 여러분 의견도 주시고요. 배우고 싶은 표현들까지 곁들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운전하면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들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시고요. 올해 정말 운수대통 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출입처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 출입하는 김선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선희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입니다. 네. 자, 저희가 앞서서 일부에서는 그 싱크홀, 뭐 땅꺼짐, 전조 현상처럼 그 동공 이야기를 했는데 발 빠지는 곳이 또 있어요. 네. 그 그렇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 그 틈으로 그 승객들의 발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지하철에서는 어디가 가장 이런 사고 많이 납니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그렇군요. 5년 동안 발빠짐 사고가 50건이나 발생했는데요. 2위는 성신여대 입구역으로 22건, 신촌역은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서울 전체 역사로 눈길을 돌려보면 사고는 더 많은데요. 최근 5년 동안 발빠짐 사고가 모두 423건 발생했습니다. 어허. 한 달에 7차례 5일에 한 번꼴로 승객들이 사고를 당한 셈인데요. 그렇군요. 이거 뭐 어린이들이나 특히 이제 지팡이 짚고 이동하시는 노약자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가 좀 뭔가 대책을 내놓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이 발빠짐 사고 위험이 높은 지하철역에 승강장 안전 발판이 설치됩니다. 네. 일단 9월부터는 사고 빈도가 높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비롯해서 6개 역, 195개 장소에 설치합니다. 또 신촌과 시청역, 합정역, 충무로역 등 46개 역사에도 오는 2019년까지는 안전 발판 1,300여 개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이번에 설치하는 발판은 기존의 일부 역사에 있던 고정식 발판과는 좀 다릅니다. 전동차가 승강장에 도착을 하면 자동으로 발판이 올라오는 접이식인데요. 곡선 승강장에서도 빈틈없이 승객들의 발이 빠지지 않도록 막아줘서 발 빠짐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자동으로 이렇게 발판이 더 쭉 올라온다 이거잖아요. 네네. 네, 설치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교통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 자동차 운전 중이신 분들이 꽤 있겠죠. 오늘부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일부 차로가 좀 통제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위에 전광판이 있죠. 이 네. 전광판을 정비하고 청소하는 작업 해마다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시기가 된 겁니다. 네. 통제 구간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북부간선도로와 동부간선도로입니다. 또 내부순환로와 노들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부분 통제됩니다. 이 8개 도로 차로가 전부 다 통제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정비하는 전광판이 있는 곳 1개 차로만 30분씩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리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분 통제는 오늘부터 2달 동안 이어지고요. 점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달간 이어지니까 이 구간들 이제 운행하실 때 좀 참고하셔서 속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평일 점심시간에 덕수궁길에서 뭔가 특별한 시간이 주어진다고요? 평일 점심시간 덕수궁길은 보행 전용 도로로 깜짝 변신하죠.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차 없는 거리로 변신하는 덕수궁길이 문화의 거리, 또 도시락 거리, 시민 예술 거리 등으로 바뀝니다. 한여름인 7, 8월을 제외한 4월부터 10월까지 평일 점심시간에 덕수궁길에 가면은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만나실 수 있겠는데요. 네. 매주 월요일에는 클래식 국악, 인디밴드 공연이 열리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파라솔 테이블이죠. 간이식 파라솔 테이블 15개가 설치가 되는 이 도시락거리가 운영이 됩니다. 네. 이 도시락거리 사용하시려면 미리 좌석을 신청하셔야만 하고요. 또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펼친 거리 공연도 볼 수 있는 시민 예술의 거리는 매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네. 시민들이 직접 만든 아이디어 제품이나 수공예품을 전시할 수도 있고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에는 덕수궁 페어샵이라고 해서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기업이 만든 예술작품, 공예품이 판매도 됩니다. 서울시는 이 덕수궁길 보행 전용 거리 운영 시간 중에 주변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차량은 정동길로 우회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점심시간 혹시 덕수궁 주변의 직장인이나 근처를 지나는 일이 있는 시민들 덕수궁길에서 짧지만 모처럼 많은 힐링타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좋습니다. 광화문 그리고 시청 주변 직장인들 참 좋겠네요. 아니 이런 거는 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각 구청마다 네. 이런 짧은 시간에 뭔가 직장인이나 시민을 위한 힐링타임, 힐링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새로 나오는 때마다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김선희 기자였습니다. 네, 캐롤 킹의 You've Got a Friend 끝곡이고요. 저희 수도권 투데이도 여러분의 늘 곁에 있는 친구가 되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요.